베프력 끌어올린 답을 원하셨지만 저는 피스러운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나는 개천재라서 이 시기가 절대 길지 않을 것이다. 02년생인데 이런 고민 왜 해요? 일도 공부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아직 출근 이틀째지만요. 저기요, 이틀째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시다입니다. 오늘은 11월 티발롬의 고민상담소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이 컨텐츠 찍을 때마다 처음에 항상 드리는 말이죠. 저는 고민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고민을 이해하는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혹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의 참고 의견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컨텐츠가 되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저한테 오는 고민의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 200명 가까이가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그 많은 고민들을 들어드릴 수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 10% 정도의 고민을 추렸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중복된 고민들은 전부 다 골라냈고, 너무 가정사라서 제가 감히 첨언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 고민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내년에 29살 직장 병행하며 수능에 도전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수능은 작년과 재작년에 2년 연속 이미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포기해야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올해는 현생에 집중했는데 계속 가고 싶은 대학과 꿈이 미련이 남고 포기가 어렵네요.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공부하느라 놓친 건강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그리고 대학에 투자할 돈 등을 고려하면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라고 미제님이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미 2번이나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다면 뭐가 달라질지, 그 달라지는 것들이 성적에 어떤 디테일한 변화를 줄지, 과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비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일이랑 공부를 병행하잖아요. 근데 일도 공부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절대 여유 있을 때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일과 공부를 어쩔 수 없이 병행해야 해서 과부하가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항상 저 스스로한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대답이 없으면 공부는 육체적으로 하는 건데도 정신적으로 뭔가 멘탈을 잡기가 어려워져. 가고 싶은 대학하고 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가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이 되게 확고하면 전 사실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이 공부를 병행한다는 거는 내가 퇴근하고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공부한테 또 써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완주하려면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뭔가가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해 마라 이렇게 이분법으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술 먹고 이별 통보하더니 2주 만에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헤어진 마당에 환승이니 뭐니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열받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그럼 또 저한테만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 같고, 상대방이랑 행복했던 시절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꿈에도 나와요. 시간이 약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단비님이 보내주셨네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전 남친이요, 전 남친. 나는 술 먹고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여자 사귀었는데 내 전 여친이 겁나 힘들어한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전 남친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류의 시간들은 대책이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책이 없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냥 겪어내야지 끝나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별하고 나서의 시간, 겪어야만 과거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거든요. 꿈에도 나온다는 거는 평소에도 엄청나게 골몰하고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보통 꿈에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자꾸 꿈에서 추돌 사고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반영해서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환기하듯이 다른 생각하시고, 보통 되게 피곤하면 바로 기절해서 자고 꿈도 안 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활동 많이 하시고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들, 혼자 방 안에서 생각할 틈을 주지 마세요. 그 방법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전 남친은 어찌 됐든 전 남친이에요. 새로운 좋은 남자 나타날 겁니다. 그걸 믿어보세요.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시다님, 24살 취준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3-4개씩 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오로지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허하고 가끔 눈물이 날 것 같고 모이는 돈을 봐도 전혀 기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아무런 재능도 없는 이러한 현실이 절망스럽고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어떤 행위로 허한 마음을 풀어야 할지 대시다님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진님이 보내주셨네요. 어렵다. 뭔가 이런 경우라면 돈이 내 삶의 리스크를 좀 줄여준다는 안정감, 혹은 돈이 내 미래의 선택지를 좀 넓혀준다는 통제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덜 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뭔가 목적지는 없는데 일단 되도록 많이 걸어서 체력을 길러놔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장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저축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보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당장의 보상보다 내가 선택할 미래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게 스스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같은 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돈이 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떠오르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떠오를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목표의식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짤 있잖아요. 자전거에서 우는 사람보다 벤츠에서 우는 사람이 훨씬 나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 것 3가지는 체력, 그리고 내가 공부한 지식, 그리고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뭘 위해서 이러고 있지 하면서 허한 마음이 들어도 지금 모은 돈들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왼팔, 오른팔이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내가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 그 선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이고 20살에 재수 후 전문대 경영과를 졸업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졸업 후 편입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몸이 안 좋아짐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할 환경이 되지 않아 취업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취업할 생각을 하니 어떤 방향, 직무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무직 관련한 그 자격증만 따게 되고 어느 회사에 지원하지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게 되네요. 뭔가 사회생활의 시작과 회사, 직무의 정말 다양한 길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자꾸 회피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력에 대한 열등감과 주변 친구들의 졸업할 시기가 겹치면서 더욱 취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제가 저를 보는 한심한 시선에도 무너짐을 종종 느끼곤 한답니다. 졸업 후 제 공백은 점점 길어지고 목표나 회사나 바라는 방향이 생기지 않아 시작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가 또 다시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어떤 방식으로 끊어내고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스스러운 답변도 물론 좋습니다. 제 마음이 F력 선택지로 이끌긴 했지만요 라고 보스베이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F력 끌어올린 답을 원하셨지만 저는 T스러운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느끼기엔요, 내가 회피한 무언가는 언젠가 내 삶에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예능 프로에서 몸으로 말해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어려운 제시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보통 거기 출연진들이 패스를 한다? 그리고 패스를 하고 쉬운 문제를 다 맞춰요. 그럼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다시 그 어려운 문제에 도달합니다. 결국 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내가 회피한 건 언제고 다시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퀘스트를 꼭 깨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지금 진로 고민이 딱 그렇거든요.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보통은 고민 주시는 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다면 하기 싫은 건 뭔지를 좀 적어볼 것 같아요. 난 죽어도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완벽하게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좀 얕게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 평생 못 바꾼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제외했을 때 그 넓은 선택지 안에서 이것도 고민해보고 저것도 고민해보는 시기를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고민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20대 여자입니다. 곧 30이 되는데요. 뭔가 그동안 너무 컴포트 존에서만 있었다는 기분이 들어요. 스스로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고착화된 틀을 깨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 전반적인 삶에서 소극적인 탓에 연인이든 친구든 깊은 애착관계가 없다는 게 조금 절망스럽기도 해요.
무엇이든 새로운 변화나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는 압박 같은 게 들어요. 이대로 살면 너무나 외롭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 같은 상황에는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라고 디디리리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디디리리주님,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리주님이라고 부를게요. 리주님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모임 가보면 어때요? 제가 그 브이로그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트레바리 얘기 종종 하는데, 저는 예전에 4년 전에 했던 성장 곱하기 성장이라는 트레바리 속 모임이 제 인생에 되게 큰 전환점이 됐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클럽인데 이때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요. 제가 이 모임을 2년을 했거든요. 원래 트레바리는 4개월 동안 4번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2년이라고 해봤자 24번 만난 게 다인 거예요. 근데 그 24번의 만남이 일면식도 없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그 모임을 하기 전에 저는 정말 뾰족하고 안 되는 건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되게 목적지향적인 CEO였고, 근데 거기서 일과 삶의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요. 옛날에는 일에 100% 몰두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일에 집중하는 거랑 삶을 챙기는 거는 또 다른 카테고리일 수 있겠구나를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러면서도 되게 높은 온도로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애티튜드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저한테 되게 좋은 인연이 되어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가 정한 그 프레임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아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틀을 깨고 나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혼자면 외롭고 재미없다는 건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트레바를 추천하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아도 보고 혼자도 놀아보고 더 잘 맞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혼자 놀면 재미없고 외로워 라고 답을 내리지도 마시고, 사람들이랑 놀아야만 해 라고 답을 내리지도 마시고, 열린 마인드로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임도 한번 나가보시고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자이지만 이전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 달라 0부터 새로 배우고 있는데요. 아예 신입도 아닌지라 못하고 빨리 습득이 안 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고민입니다. 아직 출근 이틀째지만요. 저기요, 이틀째인데? 수습도 2-3개월인데 괜히 첫날부터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답이라지만 이런 존나 못한다는 뜻의 나를 견디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 있을까요? 라고 뮤님이 보내주셨어요. 이틀째인데요? 근데 이런 쪼렙의 시기는 무조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고민상담소에서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 그런 쪼렙의 시기를 겪어가지고 지금 척척 박사인 것처럼 거기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이 시기를 견디는 가장 좋은 마인드 컨트롤 방법? 나는 개천재라서 이 시기가 절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 시기가 조금 길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더 금상첨화고,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묵묵히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는 평생을 모든 일들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되게 진취적이고 목적 지향성이 강한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드럼을 배우면서요, 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평소에 저는 드럼도 한 곡을 되게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라우닝이라는 곡을 3개월째 제가 여름부터 그 곡을 쳤거든요. 근데 드럼은 이상하게 쪼렙의 나인 게 싫지가 않아. 이 쪼렙의 저를 좀 기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빨리 근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처음이란 말이죠. 물론 취미이기도 하지만 취미여도 분명히 욕심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성향상 내 드럼은 이제 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면도 하고, 취미인데도 불구하고 또 의미 부여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근데 이런 거를 처음 가져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나 가져보니까요, 모든 게 다 나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근데 이게 제자리 걸음을 한다 혹은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마인드셋이 주는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 이걸 처음 겪어봐서 드럼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이상한 부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오래 쉬었다가 해도 생각보다 또 잘 돼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엄청 여유로워져. 되게 힘주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 시기도 당연히 지나가니까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틀차? 당연합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저는 올해 30세가 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20년 지기 친구가 제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을 알고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꿈꿨던 직장에 이직한 후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다 부질없다고 느껴지고 불안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새로운 곳에서 또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오뚜기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라면요, 이 두 사건이 이 세상 사람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20년 알고 지낸 사람도 뒤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데이터를 하나 쌓게 된 거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알아온 시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보장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기하려고 하고, 이 관계가 내가 앞으로 만날 혹은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인간관계를 대변한다 라고 결론 짓지 않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긴 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시다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매사에 너무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하고부터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 들어 스스로 의욕이 없다는 게 더 잘 느껴져요. 크게 보자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부터 해서 작게는 친구들이랑 가족들과 대화할 때 리액션을 할 힘도 없고 대화 자체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고 그래요.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 시기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지금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행하려는 힘이 나오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겠지 싶어서 어거지로 무조건 해야 할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요. 반복되는 일상에 매너리즘에 빠진 걸까요?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시다님의 답변이 듣고 싶어요. 참고로 저도 T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마야 아랑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너무 무겁거든요.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한 발을 떼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생각난 책이 있는데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저도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완벽하게 하지 않을 바에는 그냥 시작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 읽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고장이라고 적혀있는 문구만 보고 멀쩡히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를 눌러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10층 건물을 계단으로 오르는 행위를 하면서도 10층에 도달해야만 한다라는 목표만을 생각한다면 계단을 오르는 이 일이 퍽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어떤 목표에 사로잡혀서 과정이 되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를 잊는다는 거죠. 종종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식으로 목표로만 규정하지 마시고 발걸음이 가벼우려면 내가 지금 하는 거에 의미부여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시다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야구 브이로그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다른 영상들도 챙겨보며 진짜 멋있다고 느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가장 친한 남사친을 좋아하고 있어요. 친구한 지는 4년 정도 됐네요. 이 친구랑은 개코드, 먹성, 성향이 정말 잘 맞아서 같이 있을 때 재밌어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서로의 속 이야기를 서로에겐 풀기도 해요. 진짜 시시콜콜한 이야기마저도 그때그때 바로 말하거나 여건이 안 되면 모아두었다가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둘이 따로 노는 것도 익숙해요. 분기별로 계절 옷 쇼핑을 하기도 하고 야구 보러 가기도 하고 밥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기도 하고 시험 공부는 무조건 같이 했어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지만 아직은 친구인지라 그 선을 넘기가 두려워요. 친구에서 연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더 무섭네요. 이런 상태로 살아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친구도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가 취한 스탠스는 나 같긴 싫은데 남주긴 아깝다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좋은 친구라 저도 잃기가 싫은데 친구로 남는 게 좋을지 남지 못하더라도 제 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뿡뿡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거는 답이 정해진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친구로 남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1번 이 마음을 고백하지 않는다. 친구 관계가 아니죠. 이미 뿡뿡이 님은 지금 저분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친구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2번 뿡뿡이 님이 고백을 해서 그분이 받아준다. 그럼 연인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3번 뿡뿡이 님이 고백을 해. 근데 그분이 거절해. 그럼 예전 같은 친구 관계가 안 되겠죠? 이미 이 세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선택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거든요. 내 마음을 전할지 말지 딱 그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선택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남주긴 아깝다 이 스탠스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그 상대의 스탠스라면 이건 친구로도 연인으로도 탈락이죠. 그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고등학생 때 가족들과 일본 오사카 여행을 시작으로 호주,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등 도합 26개국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3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들, 색다른 음식들 등 이런 경험들이 소중하고 재밌습니다. 돈이 모이면 여행 가고 이러다 보니 모아둔 돈도 없긴 합니다만 저는 젊을 때 하는 이 경험들이 돈 주고도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다니게 된 학원 선생님께서 제가 알바 관두고 여행 다녀왔다 하니 완전 MZ네 라고 하시며 지금 경력 쌓고 열심히 사는 애들이 10년 뒤, 20년 뒤 성공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각을 하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더 여행을 다니고 싶은 제 마음이 그냥 현실 도피인 건지, 저의 마인드는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살아도 나는 직업이 뭐가 됐든 상관없다인데 이게 아직 젊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인생을 더 살아본 대시다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현재 상황, 대학교 자퇴 후 엄마 가게 도와드리다가 이제는 새로운 거 배우는데 주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요가, 바리스타, 피아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02년생 24살 여자입니다. 라고 나마스테 님이 보내주셨어요. 02년생인데 이런 고민 왜 해요? 너무 부러워. 근데 돈이나 경력 같은 거는 어찌 보면 복리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먼저 쌓는 사람이 유리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24살에 26개국 여행한 경험도 남들이 쉽게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이건 20대의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30대의 나는 돈 최고, 돈이 짱이야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I가 잘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을 다 AI 넣는 것보다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배터리 이런 식으로 다 분산해가지고 100만 원씩 쪼개고 남은 것들은 S&P 500 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리스크를 테이킹 해주잖아요.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 지금 이 경우에도 투자를 경험 위주에만 너무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세이브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정도는 모으시면서 이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생각난 건데 요즘 자기 전에 읽는 책이거든요. 아무튼 산이라는 책이 생각났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악 잡지 기자가 되신 분의 이야기거든요. 좋아하는 일로도 충분히 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작가분처럼 덕업 일치를 이룬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